자, 우리가 이제 추가로 또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젠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주도주가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면 뉴스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동성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 증시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6월 달에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주항공청 시작에 대한 뉴스가 있어요. 우주항공청을 개청을 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우주항공청을 개청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것도 아닌데 굳이 쟤네들이 왜 올라왔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일들을 내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점조직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를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우주항공청을 개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산업의 속도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실제로 저는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빼놓지 않고 길게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되게 늦고 속도도 안 나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봤었을 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만큼 빠지면 안 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우주항공과 통신산업이다라고 보는 게, 이걸 또 AI와 엮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성장을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고 농기계도 지금 자율화 거의 다 되어 있죠. 선박 자율화 하는데 굉장히 편하죠.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통신에 대한 수신이 끊긴다? 혹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게 멈춰진다? 그러면 그거는 망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생태계가 커지는 만큼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주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화성에 간다 그런 우주항공이 아닙니다.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서 우주 패권을 누가 더 많이 잡고 있느냐,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좋은 통신 상황을 만드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방산과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러한 기업들이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을 동시에 하면서 그동안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가장 안 좋았던 아킬레스, 실적에 대한 부진을 잘 메꿔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인공위성을 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우주 부품을 매달 납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실적에 대한 부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진들을 방산 제품을 팔아서 잘 메꿔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을 좀 보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쪽은 가격적으로 밀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에 그러면 차트를 보면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래도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돌아왔구나. 하지만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없는 게 여전히 악성 물량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실적 한번 봐보자고요. 안 좋았지만 좋아지고 있는 과정, 재무제표로 봤더니 그다지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산업이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정말 있느냐. 자, 인텔리안테크는 평면형 안테나를 만듭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신호의 집중도가 엄청 잘 된대요, 그 구조 자체가.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구조를 설치할 때 공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공위성에서 받는 송신호를 이만한 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시형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가서 보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인텔리안테크가 이야기하는 평면형 안테나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게 장점. 그리고 눕혀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워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한 걸 이번에 미국에 있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인텔리안테크가 부스에서 가장 큰 인기를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장점이 왜 중요하냐면 군함. 좁은 데 있어서. 우리가 군함을 만드는데 거기에 막 자주포도 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무기도 실어야 되는데 이 안테나까지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배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항공모함을 만들지. 그래서 배라든지 움직이는 어떤 사물에 부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설치가 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미국 글로벌 기업도 인텔리안테크의 이 평면형 안테나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텔리안테크는 충분히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리노고홈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술의 특허,
자기만의 기술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평면형 안테나는 현재 인텔리안테크가 우리나라에서는 1위고 전 세계에서는 2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아니 무조건 1위가 좋다면서 너 왜 이제 와서 햇소리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주도 산업, 방위 산업은요 한 군데다 맡기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산을 해놓는 경우도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 기준으로 보면 2위 업체로 올라온 인텔리안테크의 기술력이 앞으로는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들을 고려하시겠지만 현재 해외 매출에 대한 기술을 놓고 보면 차트는 괜찮아, 재무제표는 안 좋아, 하지만 미래 성장성은 좋아. 그럼 매매 전략 딱 떠오르죠. 여기서 재무제표만 회복한다면 얘는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1분기 재무제표 안 좋았네? 그러면 이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 우리가 샀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닙니다. 2분기 실적 발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낮은 위치에서 매수할 수가 없다면 분할 매수를 조정 시 들어가는 전략인 거죠.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것만 확인을 하면 투자자들은 더 몰리겠네? 그럼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당연히 2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가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 이 기술력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가. 그 다음에 컨택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그냥 딱 쏘면 끝인가요? 그러면 그 인공위성과 1대1로 어떻게 보면 컨택해요. 컨택을 라임 오졌다. 지렸다. 컨택을 할 수 있는 지상국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이 컨택이에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딱 들으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네. 아무튼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면 그것을 받아줄 지상국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생명이라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컨택 말고 다른 기업이 있느냐? 대체의 기업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쏜 인공위성은 컨택이 만든 지상국을 통해서 다수가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위성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지 위성의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컨택과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제약바이오처럼 갑자기 성장을 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라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본다면. 물론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짧게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길게 봤었을 때 성장이 뚜렷하게 보이는 쪽은 매매의 방법, 매수의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사는 사람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률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럼 결국엔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길게 가져갈 때 우리 기준으로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한 주, 내일 한 주, 내일 모레 한 주. 우주항공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대신에 컨택보다는 저는 인텔리안테크에 손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산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택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거의 백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뉴스에 더 쉽게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상장한 지 꽤 된 기업들은 주변에서 누가 막 이렇게 해도 히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인지 연속성을 줄 이슈인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이런 조금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는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신규 상장한 게 불편해, 차트 위치도 불편해, 재무제표도 불편해, 그러면 언제 이 기업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냐? 돌아오는 분기의 실적이 전 분기보다 실적이 나아지면 분명히 재무제표도 우리가 조금 좋게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 수급 때문에 차트의 모양도 지금보다 월등히 더 좋아질 수가 있고 미래의 성장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한 주씩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다음 분기까지 일단 관심 종목에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 분기 숫자를 보고 사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속도를 내는 게 문제예요. 기업의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 위주로 내가 샀으니까 가야 돼. 이게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만큼 속도를 내는 것은 안 좋다. 속도를 낼 때 내야 되고 속도를 줄여야 될 땐 줄여야 되는데 낼 때는
차트와 재무제표, 뉴스가 다 맞았을 때 속도를 내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모자르면 속도를 내는 것은 너무 욕심이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